무상복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부조직법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생겼죠. 새 장차관도 임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정군기 홍익대 교수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리과정 예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요. 원래 이제 법적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고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먼저 정국희 교수님은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원칙대로라면은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네. 누리 사업이든 무상급식 사업이든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예. 누리보다는 무상급식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누리는 국고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 국고에서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뭐 법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뭐 평지풍파가 좀 일어났죠. 뭐 합의돼 그렇다고 해서 누리를 또 국고 지원 안 할 수도 없어요. 당장 뭐 그 학부모들이 보육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유치원에 뭐 줄 서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여권에서는 또 제대로 그 내부적으로 단속이 안 돼가지고 네. 뭐 풍파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합의 번복 사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김만음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게 무슨 국고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청이 담당해야 되느냐 논점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원점은 이번에 누리과정이 그동안에는 70%에만 해당되는 것만 지원했다가 내년부터 100% 지원하니까 30%에 대한 추가 지원이 들어가죠. 당연히 추가 지원이 어느 쪽이든가 부담이 돼야 될 것인데 이번에 이제 관련 예산을 교육부에서 애초에 2조 2천을 신청했는데 다 삭감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려가는 것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1조 3,475억 원이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하려면은 그대로 정부 안대로 밀어붙인다면은 교육청은 징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률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집행밖에 못하죠. 만약 그대로 한다면 기존의 재원 중에서 다른 것을 빼고 이것을 하든지 예. 아니면 정부 쪽에 뭔가 새로운 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빼고 하는 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둘 다 해야 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제 여당에서 지금 상임위 결정 과정이 번복되고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이 불을 당겼어요. 그리고 이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뭐 이 누리과정 예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다 내년에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되는 건 아니냐 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좀 수습 국면에 있다고는 합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이 합의 번복 사태 관련해서 녹취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그러한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일각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이 합의 당사자였던 상임위원회 간사는 물론 자기네 당 대표를 역임했던 주무장관 부총리까지 호통을 쳤다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단 말입니다. 네. 정우 교수님, 이제 이렇게 이제 여야가 서로 이견이 있고 또 뭐 이렇게 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수습 국면을 마련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뭐 이 누리 사업은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야당 쪽에서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다고 해서 네. 이게 뭐 지급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 지금 뭐 출산이 안 되고 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 뭐 이런 성장률, 네. 출산 말이죠. 예. 이런 점 생각하면 이제 누리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여당 쪽에서는 그 이런 그 고육지책을 마련한 끝에 네.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신성범 교문위 간사하고 김재원 수석부대표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 같고 예. 황우여 부총리가 또 앞장서 가지고 약간 입법부를 오버하는 듯한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까 예. 그 원내 지도부를 약간 그 당황스럽게 한 거죠. 그날 말이죠. 예. 오후에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하고 약속된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은 통과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날 바로 또 언론에 새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이고 등등 이런 건데
뭐 저는 뭐 다 수습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김만호 원장께서 뭐 삭감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삭감이 아니고 지금 돈이 없는 겁니다. 지자체고 국고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누리를 할 건지 무상급식이 할 건지 이 문제가 서로가 이제 시각이 많이 예, 겹치는 돈만 있으면 뭐 다 되겠죠, 일단은. 근데 돈이 부족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하고 공약을 좀 만들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 선거 때만 되면 다 준다고만 하니까, 그또 그걸 믿고 찍기도 하고요. 그게 또 문제였던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새누리당 이 합의 번복 사태를 보면 30분 만에 번복이 됐어요. 뭔가 좀 근본적으로 지도부와 그리고 뭐 교문이고 간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됐죠. 당연히 안 되니 그렇게 예. 나온 거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 저는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국회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고 또 올리고 예.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행정부 쪽에 이제 편성을 형식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교육부 장관이 중간에 서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신청했던 2조 2천이 반영이 안 됐을 때 그 단계에서부터 국무회의 과정 등등을 통해서 예. 황우여 장관이 좀 노력을 했으면 이 문제가 조금 더 사전에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아, 예. 저는 이렇게 상임위가 대체로 결정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당에서 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은 마치 원내 수석 부대표가 호통치는 분위기를 주면서 심지어는 사회부총리 지금 새로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분위기 줬단 말이죠. 그걸 아주 조금 적절치 않았다고 봐지고요. 뭔가 그 청와대하고 직간접적인 교감 속에서 그렇게 됐지 않나라고 봐지고 오늘이 이제 수습 국면 들어갔다라고 봐지는데 저는 아마 결과가 나왔을 때 애초에 지금 교문위 상임위에서 확정했던 합의했던 그 범주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결정했던 내용이 크게 뭔가 다르지 않는데 청와대의 분위기라든가 이후에 협상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번복하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이렇게 무상급식에서 누리과정까지 이런 복지 논란이 대통령 인기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도 보여주시죠. 잘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44%였고요. 잘 못한다 45%입니다. 뭐 네.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온 것은 지난 9월 셋째 주 이후 2달 만입니다. 네. 또 볼까요? 네,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공약 실천을 잘 안 한다.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6%까지 나왔는데요. 네, 7%에서 16%요. 예.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을 나서면 보통 지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번에 한중 FTA 그렇죠? 그리고 다 FTA가 뉴질랜드에서도 뉴질랜드하고 FTA 두 개 체결됐는데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최근 국내 정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정우 교수님. 예. 그렇죠. 예. 뭐 이번에 대통령은 순방에서 화려한 외교를 하고 왔죠. 뭐 다자회담, 뭐 양자회담에서 FTA 뭐 크게 2개 체결하고 뭐 화려하게 왔는데 예. 결국은 뭐 문제는 뭐 경제고 문제는 복지 아니겠습니까? 복지 논쟁이 불거졌단 말이죠. 예. 복지 논쟁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이거 들여다봐야 될 게 이게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뭐 여야 말할 것 없이 그 복지를 주장하다가 이 돈이 없다는 걸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걸 깨닫다 보니까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이 그립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국 이 문제가 그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뭐 확 올라갈 그런 그 상황이 안 됐던 거죠. 네. 갤럽 여론조사인데 항상 40% 중후반대에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조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좀 분발해야 될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45대 44 나와가지고 1%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통계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네. 일주일 전이 45대 45였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정체돼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이 전체적인 비율 못지않게 그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공약에 대한 미이행이 7%에서 16 %대 올라갔죠. 예, 예. 비율이 올라갔는데 과거에 박근혜 지금 7%에서 16%까지 예. 원인이 올라갔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일차적인 요인은 소통이 나왔단 말이죠. 예. 소통은 국정운영 방식이라서 리더십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되게 두 가지 근거가 됩니다. 하나는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평가고 아니면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그동안에는 초기에 소통 문제에 대한 리더십 자체에 대한 평가만 한정돼 있었는데 공약 미행 문제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두 요인, 리더십에 대한 지지에 대한 두 요인이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대통령과 정부 상당히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저 여론조사에 한 가지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아, 예, 예. 갤럽 뭐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데 뭐 저는 뭐 고의적인 건 아니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만은 공약 미이행 이 항목은 아직 너무 섣부르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작년에는 뭐 1년 차 때 예, 뭐 예. 국회에서 안 도와줘가지고 못하고 올해도 헤매다가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에도 창조경제 예산 깎고 있죠. 뭐 예. DMZ 평화공원이라든가 달 탐사 예산 다 야당에서 발목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은 아직은 좀 이르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 예. 다른 설명, 이게요. 객관식 설문이 아니고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갤럽에서 설문이 나왔습니다. 뭐 주관식이 들어도 그래서 말이죠. 미이행 부분은 제가 보기에 미이행도 포함되지만은 정책에 대한 평가로 넓게 해석하는 게 맞죠. 아니죠. 제가 말씀 중에 끼어드시니까 객관식 평가가 아니고 주관식 제 차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객관식이고 주관식이고 떠나서 객관식에 넣었다면 더 잘못된 거고요. 주관식이라도 이 답변에 많은 게 나왔을 겁니다. 예. 많은 게 나왔을 텐데 어떻게 YTN 보도에서는 이것만 달랑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 가지 여러 항목이 있는 거죠. 그 예. 중에서도 뭐 이제 몇 %가 나와 있는데 예. 이걸 그 부과시킨 거는 뭐 이거는 YTN에서 정리한 게 아니고요. 갤럽에서 정리한 결과 보도 자료가 공약 그러니까요. 미이행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건 지적할 수 있겠죠. 예, 그거는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아니죠. 이제 며칠 전이었죠. 국민안전처 이제 새로 생겼고요. 장관도 임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만. 예.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자, 먼저 김만우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출범했으니까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 됐는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애초에 국민안전처로 통합이 될 때 굉장히 거대 조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가 뭔가 지난번에 각기 뭐 해경 여러 가지 다 해군 뭐 분산돼 가지고 제대로 뭐 컨트롤 타워가 없었니 아니니까 하나 통합한다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해놓고 보니까 인적 구성까지 해놓고 보니까 너무 거대 공룡이 됐는데 이 통합 기능을 잘 살릴지 오히려 별동대처럼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비효율적일지 이런 과제가 되겠고 예. 과연 또 이제 책임자를 군 출신에 넣다 보니까 혹시 또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너무 또 안전 문제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우려 쪽보다는 이런 보안 과제를 생각해서 앞으로 조금 잘하는 쪽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안전처 이번에 이제 장관, 차관 그리고 뭐 또 차관급 인사 2명 하고요. 근데 장차관이 군인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역시 참 대통령 군인 출신을 좋아한다, 군 출신 좋아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안전과 안보는 확실히 다른 분야고 다른 개념인데 네. 뭉뚱그려서 군 출신 그 안보 전문가들을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소방방재청이라든가 해양경찰청이 안전 전문가들인데 예. 이번에 너무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저 안보 전문가들이 다 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다음에 그 기업인 출신을 발탁을 해서 그 관피함 척결해 보겠다 이런 인사혁신처장. 예. 그다음에 친구를 이제 그 방사청장에 임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뭐 그런 의지는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거는 저 청와대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했을 때는 정말 그 박수 받을 수 있고 자칫 잘못했을 때는 이거 뭐 사적인 연애에 의해서 뭘 하려보다가 잘못했다 전문성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삼성맨 출신이 갔는데 이게 단순히 뭐 인사혁신이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금 개혁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연금 개혁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사실 행정부 몫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정도에 들어갈 거라고 봐지고요. 이제 삼성의 민간 부분에서의 인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민간 부분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을 공조직에 과연 도입하는 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예. 공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올지 문제인데요.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에 대한 문제가 이런 중간 인사 문제라보다는 장차관급 인사에 주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인사혁신처장 담당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어서 앞으로 그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 그리고 또 전국의 홍익대 교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